피해를 입어서 신고를 했던 여성에게 그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이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냐, 너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피해들이 있다 보니까 2차 피해, 2차 가해는 가중처벌 사유로 삼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1신의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우선 성범죄 사건으로 대응을 하실 때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2차 피해라는 것은 성범죄를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희상이 드러난다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집에 찾아와가지고 일상적인 평온을 누릴 수 없게 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성범죄 피해를 입어서 신고를 했던 여성에게 그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이 제발 합의 좀 해달라, 지금 당장 처벌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말부터 해서 일상생활을 좀 어렵게 한 것부터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냐, 너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니냐, 아니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거기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딨냐라든지 이런 행실을 좀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성범죄 피해자라는 점이 예기치 못하게 주변에 알려지는 그런 상황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피해들이 있다 보니까 2차 피해, 2차 가해는 가중처벌 사유로 삼자라는 식의 접근이 있게 됐고, 현재는 2차 가해가 있게 되면은 대부분 형량 가중 요소로 참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타의 어떤 CCTV라든지 목격자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또는 사건이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라서 어떤 몸의 흔적이라든지 여러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진술을 했을 때 이 진술이 유일한 증거더라도 이 증거만으로 어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하느냐? 성범죄에선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념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다른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자기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서로 상충되는 두 진술이 대립을 한다라는 말이죠. 이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이 조금 더 믿을만하다라고 본다면은 그 진술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되어서 그 증거에 의하여 성범죄 사실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 믿을만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또는 반대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고 보아 그래서 피해자의 어떤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라라는 법리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흔히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에 모순이 없고 그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없고 뚜렷이 그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명력이 없는 것이라고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리를 대법원이 꾸준히 설시해 오고 있고요. 그 말인즉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요건, 일관되고 모순이 없고 반대되는 정황이 없고 무고의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진술은 일단 진실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진술 증거에 의하여 성범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더 발전해서 그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간의 모순점이나 다소간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라는 어떤 법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피해자마다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다라는 어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까지 가다 보니 결국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어느 정도 모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진술로 성범죄자로 처벌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저도 그렇고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이 이제 공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이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해자 곡선 변호사 제도도 이제 도입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성범죄 피의 사건 또는 이제 피의자 또는 이제 피고인으로 이제 되신 분들이 이 합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 즉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선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은 이제 진술 과정이 이제 녹화가 됩니다. 또 이제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피해자를 이제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도 있고 차폐막을 놓아서 가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화상 중계 장치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증인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이제 피해자 이제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이제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실 때 이러한 이제 특수성과 여러 제도를 정확히 알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의 이제 조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범죄 특징이라든지 성범죄 사건을 이제 대처할 때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 이상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계속 후속 영상으로 성범죄 사건에 이제 대처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네, 오늘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 혹시 뭐 이 밖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뭐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연루됐거나 좀 처하신 상황에서 좀 막막하신 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주저 말고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성심껏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